시를 통한 역사 공부가 주로 되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앞으로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국왕대행의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효명세자 이영의 여동생 맹원에게 답함 하는 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한 시 공부라기보다도 시를 통한 역사 공부에 가깝다 미리 말씀드리고, 이영의 시 넉 줄 사형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동생 명원에게 답함. 효명세자 이영. 산 창가에 나뭇잎 지는 소리 들리리라. 시를 쓰는 너의 수심은 그 몇 겹이더냐. 어지러진 조각달도 꿈언저리 수고로워. 희미한 등불은 누굴 위해 깜빡거리나. 잘 들어보셨습니까? 효명세자 이영, 여동생 명온에게 답함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익숙치가 않죠. 효명세자도 익숙치가 않고 인물로서, 또 그리고 명온이라고 하는 공주 이름입니다. 익숙치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국사 최대의 비극하면 전쟁입니다. 인교회란, 병자호란, 6.25, 또 나라 빼앗긴 경술국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의 최대의 비극인데, 이런 거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왕실사 최대의 비극하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 또 하나는 효명세자의 요절. 이 두 개가 한국사 중에서도 왕실사에서 최대의 비극이 아닌가. 사도세자의 죽음은 이거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자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명세자의 죽음은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큰, 아주 뼈아픈 죽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도 나지 않죠? 효명세자가 누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명은 이영이고요, 정조의 손자요, 순조의 아들입니다. 역사에는 if가 없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역사에 if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효명세자가 장수를 했다, 왕이 되고 장수를 했으면 아마 허무하게 조선 왕조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호락호락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역사의 if입니다. 왕치고 권력 의지 없는 사람 없는데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많이 난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조는 아버지 서자로 태어났는데 정조가 권력 의지가 강했죠. 영조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숙종과 영종조의 시대인데 다들 권력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당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당파를 누르기도 하고 왕권이. 근데 19세기는 18세기 왕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순조와 헌종과 철종과 고종 시대거든요. 이 네 왕의 시대, 18세기도 네 왕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가 경종이 1년 만에 죽었으니까 빼고, 18세기와 19세기는 네 왕이 통치를 했지만 18세기는 숙종, 영조, 정조 엄청나게 왕권이 강화된 시대였고, 19세기는 왕권이 엄청나게 약해가지고 나라가 시들시들 하면서 20세기가 되어서 10년 만에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무엇이? 외척 세대가 발을 나죠. 이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안동 김씨, 풍량조 씨, 여흥민 씨, 이 세도 정치 때문에 국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는데, 자기의 외가이기도 한 안동 김씨가 워낙 발호를 하니까 그것을 안에 좀 조정해야 할 사람, 누를 사람이 그 엄마의 친정이죠. 효명세자인데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대리청정을 합니다. 순조가 너가
왕노를 해라 하면서 대리청정, 그러니까 국왕대행 4년 하고 갑자기 돌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왕대행을 했으니까 효명세자도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익종이라고 하는 왕의 시호를 부여받습니다. 요절을 한 다음에.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21살 때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죽었는데, 연나이 21세에 죽었는데 남아있는 한시가 400편이 넘습니다. 50년 이상 살한 정조가 200편밖에 안 돼요. 할아버지 정조보다 2배나 많은 한시를 남기고, 우리나라 왕실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과 음악을 합친 악장문학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용벼청각, 월인청각지곡 이런 것들인데, 이 악장문학 또 얼마나 많이 지었냐 하면 악장문학이 56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악장문학을 지었고요. 그리고 순조 때 정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제가 뭐냐? 정정한다. 누구께? 임금께 정정한다. 무엇을? 재능을 바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궁중무용을 정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궁중무용 이런 말 안 썼고 정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정제가 몇 개냐? 50여 종 있는데 그 중에 20여 종, 거의 반 가까이를 하는 효명세자의 창작 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무용사에서 가장 정점에 놓인 인물이다. 문학을 그렇게 많이 창작을 하고 춤을 창작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인데,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우리나라 어느 문자사에서 정점에 놓인 분이 세종이듯이 우리나라 무용사에서 정점에 놓인 분이 효명세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21세에 돌연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순조는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가장 권력 의지가 약한 사람이 순조예요. 정조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자인, 그 늦게 낳은 아들, 후궁 박씨에게 낳은 아들, 8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나이 때 갑자기 아버지 죽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의 그 아주 젊은 왕비였던 정수 왕후 경주 김씨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왕 시작부터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고, 중간에 아이고 힘들다 얘야, 아들아, 너가 하나밖에 있는 아들이지 않느냐. 경쟁자도 없으니까 네가 내 죽으면 왕이 될 텐데 네가 왕 대신 노릇해라 해서 4년 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참 이런 그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순조의 부인은 순원 왕후 안동 김씨입니다. 순자가 똑같은 순자예요. 순자가 한자로 많이 쓰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순할 순자, 여자 이름에 많이 붙죠. 내천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사자로 시작되는 순자, 순수할 순자가 있습니다. 순수예술, 순수문학 할 때. 그리고 삼수변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순박할 순자입니다. 이거 똑같은 이 세 순자는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순수할 순자로서는 순조비, 순원 왕후 안동 김씨는 그 당시에 68세까지 살았으니, 한국 나이로 69세까지 살았으니 거의 고위까지 살았으니까 장수를 했는데, 남편 순조는 가장 권력 의지가 약한 사람, 순원 왕후, 부인 순원 왕후는 가장 권력 의지가 강한 여성, 무려 20년 넘게 손자 헌종의 수렴청정을 했고 섭정을 했고, 또 손자가 죽으니까 어디 조금 먼 친척인 강화도령 헌종을 불러가지고 왕노를 시키면서 또 2번째 수렴청정, 섭정을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섭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20몇 년 동안, 왕도 20년 이상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력 의지가 강했고, 이 섭정 20년간, 그것도 사회 공백기간까지 합하면 한 30년 되는데, 이 30년간의 조선 왕조의 권력을 지락펴락한 사람이 순원 왕후 안동 김씨인데, 남편은 가장 권력 의지가 약하고 아내는 가장 권력 의지가 강한, 그런데 내 남매가 일남 삼녀, 내 남매가 22살 아래로 요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렇게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 30년간은
바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극성기였다. 누굴 배경으로, 누굴 축으로 순원 왕후 안동 김씨를 중심축으로 그 오라비들, 친정 조카들 다들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세장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효명세자 이영인데 그렇게 아깝게 죽었고 그 여동생 3명도 나이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3명도 다 오빠 21세, 첫째 21세, 둘째 18세, 막내 22세 다 22살 아래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첫째가 맹온, 둘째가 복은, 세 번째가 덕은입니다. 공주 3명이. 다들 일찍이 시집을 보냈어요. 너무나 그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뭐 형제하고 궁중에서 살다가 궁중이 바로 고향인데 이렇게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물론 공주니까 다들 구심거리겠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존댓말 하면서 구심거리겠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릴 때는 그 궁중 떠락에서 오고 가면서 동생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심에 차고 있어서 자기의 신경을 아버지하고 어머니 왕과 왕비에 보냈다가 이게 호통치니까 바로 1살 위에 오빠한테 보낸 거예요. 오빠한테 오원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첫 구절 오원시 5자가 뭐냐 하면 구추 상야장 구추, 가을을 구추라고 합니다. 초순 중순 할 때 순을 10일인데 10일이 9번 반복되면 3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추라고 하는데 구추, 긴 가을, 상야, 설이 내리는 밤이 길기도 합니다. 하면서 시를 보내는데 그 하답을 합니다. 답을 보내는 시예요. 방금 읽어드린 것이 집 떠난 아이처럼 궁중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답을 보내는 하답 시를 보내는데 이 첫째 공주 맹호는 서책도 좋아했고 한시도 능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떻게 답을 했느냐. 산 창가에 이제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고 해서 산 창가에 나뭇잎 지는 소리 들리리라. 들릴 것이다. 저 가을이 깊어졌다 그 말이겠죠. 시를 쓰는 너의 수심은 본문에는 시인이라고 나옵니다. 시를 쓰는 너, 시인. 완전 시인으로 대접을 해주네요. 시를 쓰는 너의 수심, 근심, 걱정은 그 몇 겹이더냐. 2겹, 3겹, 2겹도 아니고 3겹, 4겹일 수도 있다. 그만큼 첩첩의 그 근심, 걱정, 그리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사명, 이지러진 조각달도 꿈 언저리 수고로워. 이지러진 조각달도 꿈 언저리, 꿈 주변에 수고롭다. 함께 괴로워한다. 이것은 이지러진 조각달은 바로 오빠입니다. 마지막 보세요. 희미한 등불은 누굴 위해 깜빡거리나. 너를 위해 깜빡거린다. 이지러진 조각달과 희미한 등불도 네 마음을 안다. 이건 오빠의 마음입니다. 오빠의 마음을 이지러진 조각달, 희미한 등불로 비유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문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처음에 감정이입을 해서 심리적으로 공감과 동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공감은 감정이입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객관화시키는 감정. 그래서 엠퍼시라고 하고 동정은 심퍼시. 그러니까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위대의 감정. 오빠의 마음과 여동생의 마음이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었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공감이라 보기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동정의 마음의 상태에 머문다. 이렇게 볼 때 오빠가 여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원이고 세 번째 막내가 덕은인데 덕은공주가 조선시대 아니 한국사에서 마지막 공주다. 뭐 그 뒤에 뭐 철종, 고종 때 딸이 있었지만 정식 부인 왕비에게 난 그 딸이 아니고 후궁에게 난 딸이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주로서는 마지막 공주가 덕은 공주인데 덕은 공주는 22살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 순원 왕후 아까 안동 김씨가 한글 서예를 잘 썼어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덕은 공주는 몇 편 남아있고 최근에 발굴되게 됐는데 엄청나게 이쁘게 썼어요. 참 그 고운 궁체로 썼는데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 오늘 역사의 아이러니 반수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권력 의지가 약하고 아내는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거.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 왕비와 공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궁체가 발전됐다는 거. 왜 이게 궁체라고 하는 것은 궁녀들이 한글로 쓰는 것을 궁체라고 하는데 이게 왕비와
공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덕은공주의 그 궁체는 거의 손녀 윤병영 씨로 계승됩니다. 윤병영 씨는 연나이로 98년을 살았으니 한국 나이로 99년, 한국 나이로 99년 사는 것을 백수했다고 합니다. 일백백자에다가 한일자를 딱 떼면 흰백자가 되거든요. 흰백자, 장수숫자, 백수라고 해요. 그럼 한국 나이 99살까지 살면 백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수를 했습니다. 연나이 98세에 돌아가신 윤병영 선생, 덕원공주의 손녀인데 덕원공주가 요절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142년 후에 손녀가 죽었다. 손녀가 너무 오래 살고 할머니는 너무 안에 요절을 하고 하니까 142년 후에 죽었다. 그런데 덕원공주의 궁체를 계승한 그 손녀 윤병연 씨가 지금 와서 또 안에 조명이 됩니다. 한글 궁체의 K컬처로서 요즘 와서 최근에 많이 조명이 됩니다. 이걸 남겼다. 덕원공주는 어머니 순원왕후로부터 배운 한글 궁체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했다는 거. 이 문화적으로 비록 애남매가 일찍이 요절은 했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크게 남겼다. 오빠는 궁중무용의 20몇 가지를 창작해가지고 그것도 21살 때까지 뭐 올해 한 40살 50살까지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개성을 해줬다는 거. 요절을 해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크게 개성한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시를 통한 역사 공부가 주로 되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앞으로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국왕대행의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동생 명원에게 답함. 효명세자 이영. 산창가에 나뭇잎 지는 소리 들리리라. 시를 쓰는 너의 수심은 그 몇 겹이더냐. 어지러진 조각달도 꿈언저리 수고로워. 희미한 등불은 누굴 위해 깜빡거리나.